유가증권 시장입니다. 오늘 장 초반에 지수는 2100선, 2130선 위에서의 좀 출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. 힘없이 밀려났습니다.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요, 1.76% 하락입니다. 2105.88포인트. 이렇게 마감이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맞고요.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해서 밀려나는 흐름입니다. 오늘 장 초반에는 70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. 현재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. 예상 체결 지수대로라면 700선 이탈입니다. 현재 1.48% 하락이고요. 698.16포인트. 후반에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럼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. 허 위원님. 네,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오늘 되게 좀 큰 폭으로 밀립니다. 3.6% 급락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. 저 사이즈로는. 그리고 현대차가 한 2.19% 정도 밀려납니다. 전자 우선주도 한 5% 빠져 있고요. 삼성전기나 이런 쪽들도 낙폭을 좀 키웁니다. 그리고 제일모직이 아침 시가 대비로는 거의 한 10% 정도 고점에서 밀려 있고요. SDS나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군데군데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가 한 2.5% 정도 현대 엘리베이터 상승권이고요. 한진이 5% 강세, 그리고 금호산업이 한 10% 급등세에 나와 있습니다. 주가가 이제 금호산업은 많이 밀렸던 상황인데요. 금호 터미널에서 이제 금호고속 인수한다는 재료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들은 약간은 있나 봅니다. 아시아나도 한 1% 올라 있고요. 호텔신라도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삼성물산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BJF 리테일이 오늘 7% 급등하는데요. 장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고가 랠리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는 올해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제약주 보면 한미약품이 한 4% 밀려나 있고요. 유한양행, 대웅제약, 녹십자도 같이 한 3, 4%대로 약세입니다. LG생건도 한 4% 밀려나 있고요. 그리고 한국콜마도 한 3.5% 약세권에 있습니다. 샘표식품 대상, 빙그레 어제 급등했었는데 그대로 좀 되돌림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NH가 5% 급락권이고요. 한국금융지도 한 4% 정도 밀려납니다.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한 5% 올라가는데요. 현대산업개발은 3% 좀 밀려나는 흐름으로 좀 엇갈린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앞서서 좀 건설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건설주 내에서도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 담합과 관련해서 입찰 제한 소식이 좀 나왔고, 대우건설이 현재 5%대 상승인데요. 이 밖에도 대림그룹주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대림산업이 현재 1%대 상승이고, 고려개발도 계열사를 좀 묶을 수가 있죠. 현재 3%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는 증권과 건설, 유동성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, 오늘 시장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주들 상승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. 건설주들 상승과 맞물리면서 오늘 가구주들의 상승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지금 NX가 상한가 결국에는 안착을 하네요. 오늘장 5,000원권 턱 밑에서 상한가 4,995원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대림 비엔코도 후반에 좀 더 탄력이 붙습니다. 9%대 상승이고요. 보르네오와 한국가구 1에서 3%대 상승. 한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장중에 4%대 올랐었는데요. 동시효과 구간에 좀 힘이 빠집니다. 현재는 2%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육아용품, 이 중국발 모멘텀 가진 종목들 장중에 한 10%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대체로 좀 윗꼬리를 답니다. 이 보령 메디앙스, 모나리자 현재 6에서 7%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. 보시면 제로투세븐은 1%대 하락권입니다. 종목별로 희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그 밖에도 이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. 바이오스마트 상한가고요. 리젠도 이 마스크팩 진출 소식이 상한가로 이끌었습니다. 한올 바이오파마, 현대 IBT 같은 종목들 플러스권이지만은요. 반면에 AVCNC가 현재 8%나 밀려나고 있습니다. KCI, 대봉 LS,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 마이너스권을. 5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좀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. N달러 환율이 직전 저점 부근까지 다시금 장중에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900원 선 이탈을 장중에 하기도 했었는데요. 원달러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 꾸준히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.
직전 거래일에 10원이나 급등하면서 1,100원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었죠. 오늘 장에서도 이런 상승 흐름은 꾸준히 좀 이어졌었는데요. 1,105원에서 1,108원 정도 사이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장중 내내 대체로 플러스권에서의 모습. 종가 보겠습니다. 4원 50전 상승 1,105원 5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 특징 정리해 볼까요, 허 의원님? 네, 저희가 이제 어제 미국 쪽 금리 시황을 이제 그 전날 이제 그쪽도 휴장이었었으니까요.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고 설명드렸었는데, 일단 어제 나왔던 미국 시황하고 똑같이 좀 반응을 한 거 보면요. 다시 또 동조화됐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.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팔았고, 선물 쪽에서도 이제 한 7천 계약 넘게 매물 내놓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악화시켰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있겠습니다만 한 3%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던 것 같고요. 현대차까지 지금 환율 문제까지 엮어지게 되면서 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한 요인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 일본은 예외입니다. 지금 니케이 225 지수 벌써 지금 8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인 것 같은데요. 상승폭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지만 꾸준히 오름폭 유지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. 전거래일 대비 0.2% 상승이고요. 24,472.58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중에 좀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막판에 상승으로 다시금 돌려놨고요. 최근에 급등 이어가고 있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장에서는요, 좀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좀 전환되나 싶었는데 막판에 다시금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. 현재 상해종합지수 0.47% 상승입니다. 4,933.84포인트입니다. 지금 현재 5,000선 부근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. 국내 증시 시황 상태에서 다시금 정리해드립니다.